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녹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다음 주 한번 이렇게 해보고 녹화 방송을 두 번 연달아 찍고 진행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공지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챕터 3. 예. 한글로는 논리라고 되어 있죠. 로직입니다. 사실 수학과 여러분들이나 이 물리학과 분들은 이거를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이제 정확하게 뭘 배운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오래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지만 사실 깊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폭은 많이 좁아진 것 같은데 사실 깊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특히 수학과 친구들은 이 논리를 아주 지겹도록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리큘럼에 그렇게 막 인텐시브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예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일 힘들었던 1학년 수업 중에 하나 제일 힘들었던 게 대학 수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이 그나마 제가 잘하는 몇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수학을 처음에 접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이 엄밀한 증명을 시작을 했거든요. 대학교 와서. 저는 허민 교수님께 배웠는데 아마 수학과 친구들은 이제 허민 교수님께 배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엄밀한 정의를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라면 저는 수학적인 머리라기보다 약간 공대 엔지니어링 머리예요. 그래서 어떤 탄저블하게 이렇게 잡히는 거에 뭐 좀 더 이해가 되는 사람인데 그 수학과 친구들은 이게 잘 될 수, 어쨌든 얘기했었는데 수학과 친구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래 하고 또 되게 자세하게 하게 될 거고 사실 여기가 크게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면 정말 어려울 수 있고 또 사실 이 컴퓨팅 사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챕터이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막 수리학적으로 혹은 뭐 이 논리학적으로 밑바닥까지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럴 역량도 안 됐고 그러게 사실 중요하기는 한데 이거를 제가 이 논리 이 챕터 3은 설명을 많이 한다고 의미가 있지 않아요. 설명할 건 별로 없어요, 사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서 책을 보고 계속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어떤 모델이 잡힐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챕터 3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용이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챕터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챕터라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 3은 책이 다 이제 왔죠, 그죠? 2주가 지나고 이제 3주 차로 접어들어서 다 책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 챕터 3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되게 압축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번을 보고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또 사실 뭐 내용 자체는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챕터 3을 한번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쪼개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기본적인 이 로직의 베이스부터 하나하나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컴퓨팅 사고에서 필요한 몇 가지 주요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것들이 좀 더 여러분들 텐저블하게 진짜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제 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림하고 그다음에 그림하고 뭐였더라? 그림하고 그러니까 영상 처리 쪽이죠. 영상 처리 쪽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요두 개가 나와 있는데 요 두 개를 다음 시간에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지를 보면 논리는 사고의 해부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 로크. 뭐 디테일한 것들 여러분 찾아보면 되겠지만 예전에는 이 존 로크가 이 사람이 13세기, 14세기 사람인가, 15세기 사람인가, 16세기 사람인가. 사실 이제 16세기, 17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서양의 이렇게 문화 혹은 이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그때 사람이긴 한데 그때 이제 초기 사람이죠. 르네상스의 초기 사람이긴 한데 하여튼 사고 해부학이다. 네, 한번 쭉 수업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고찰을 해보죠.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이 그림 잘 알고 있죠? 네, 이 프레스코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네, 없을 것 같아요. 라파엘로라는 유화 작가가 그때는 종교와 그죠? 16세기가 이제 딱 종교가 이제 종교의 이 약점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이제 이 문화 혹은 이 논리와 이성이 이제 이 모든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던 그때 시기입니다. 가운데에 그죠? 가운데에 이렇게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 이 선생님이 그죠? 이 선생님이 플라톤입니다. 그죠? 플라톤은 여러분들 이제 또 공부도 해봐도 그렇고 뭐 인터넷에 자료는 산더미처럼 있잖아요. 플라톤은 이데아에 대해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궁극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맞죠. 이 논리의 플라톤의 논리에 핵심이 뭐냐면 그 이데아라는 건 결국은 추상화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해왔던 이 애브스트랙션이라는 게 사실 오그먼테이션의 시발점이고 이 플라톤이 하늘을 가리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그림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옆에 땅을 가리키고 있죠. 땅을 가리키는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논리학의 기본 틀을 잡은 사람이에요. 뭐 연역법이라든가 귀규법, 귀납법, 뭐 이런 한글로 얘기하면 그렇고 또 뭐 인덕티브, 디덕티브, 뭐 실로지움 이런 기본적인 우리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 빌딩 블록들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이 이데아를 혹은 이 컨셉트를 혹은 이 추상화된 어떤 이 뭔가를 다시 우리가 종이나 그죠? 우리가 뭔가 계산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세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찐따처럼 그죠? 옷은 반쯤 풀어헤치고 그죠? 뭔가 종이를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죠? 그림이 되게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고 잠깐만 이 원본이 잠깐 예, 원본이 위키피디아 거라 뭐 저작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림에 여기 이렇게 여기서 한 구석탱이에 이 사람이 바로 라파엘로입니다. 자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옆에서 수업을 듣고 있죠. 네, 에이텐스 스쿨이라는 이 프레스코는 되게 유명하고 지금 오늘 배우고자 하는 논리에 대한 이 근간들을 만든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놨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논리에는 이제 크게 지금 우리가 컴퓨팅 사고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근간 이 빌딩 블록 중에 큰 세 가지 중에 인덕티브 로직이랑 디덕티브 로직이 있습니다. 사실 뭐 설명을 하자면 뭐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기납적 논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 대부분 이 한자말들의 대부분 일본 일제시대 지나면서 이제 생긴 것들이라 약간 좀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탁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덕티브가 뭐냐면 여러분 집에 역시 인덕션 있어요. 인덕션. 네.
인덕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끼워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덕트를 보면은 찾아보면 인덕트가 한 일본말로 보면은 입사라고 돼 있죠. 예, 입사. 굉장히 큰 많은 의미를 진짜 문화를 많이 함축하고 있는 말인데 일본의 입사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죠.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요즘은 좀 다르지만. Admit formally to a position or organization이에요. 그러니까 뭐에다가 끼워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어딘가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인덕션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인덕션이 원리가 알아요? 원리를 알아요? 밑에 있는 코일이 위에 있는 철판에다가 이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자개를 만들어서 그 자개가 위에 있는 금속 판에 유도 전류를 만들어서 열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냄비 있잖아요. 냄비가 결국 어떤 큰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개의 전류를 흐르게 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걸로 요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인덕션 같은 경우는 자개가 되는 거고죠. 네. 논리학에서는 인덕티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설명을 제가 요거랑 같이 해줄게요. 네. 인덕티브라는 게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인덕티브 로직의 간단한 정의는 관찰 또는 경험으로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결론이 도출.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느 정도 요게 애매한 말이긴 해요. 근데 이거랑 반대쪽에 이제 반대쪽 석에 있는 애가 디덕티브 로직, 연역적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귀납적이라는 그 인덕티브 로직이 우리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 뭔지는 몰라요.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관찰을 해봤더니 얘는 이렇고 얘는 저렇더라는 거예요. 약간 뭐 관상 같은 거지. 예. 그리고 관상이란 게 그렇잖아요. 저는 운명을 믿지 않지만 관상은 어느 정도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봐요. 예, 전에 그런 논문도 있었거든요. 사람의 얼굴 있죠, 여러분. 사람의 얼굴의 모양새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몇 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무한하지 않아요. 무한하지 않고 딱 정해져 있는데,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여러분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원래 설계도가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진 않죠. 예, 설계도가 이데아라고 하면 뭐 우리 얼굴들은 사실 프랙티컬한 어떤 임플리멘테이션인데 뭐 당연히 뭐 밥을 덜 먹어서 뭐 어디가 덜 자랐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아니면 뭐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있어서 피부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죠? 그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팩터들은 있지만 그런 변수들은 있지만 얼굴의 모양을 만드는 어떤 이 팩터들이 몇 개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그래서 도플갱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예, 제가 지금 여기서 했는데 그래서 귀납적인 논리는 여러 가지 이 통계적인 이 관찰을 가지고 이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따지면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컴펜세이션을 하냐면 디덕티브 로직으로 컴펜세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보면 연역적 논리의 이 정의를 보니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참이다라는 가정으로 시작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실 이디옴입니다. 이디옴. 우리가 어떤 3단 논법, 우리 일반적으로 배웠던 3단 논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디옴들이 있는 거죠. 엑시옴들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디덕티브 될 수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밑바닥에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한 거예요. 데카르트의 어떤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에르고 숨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에르고 뭐 있지? 그 있잖아요. 나는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를 밑바닥에 둬서 더 이상 이거를 의심할 수 없는 거죠. 예. 밑바닥에 어떤 그런 엑시움을 두고 얘네들을 긴 금간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걸 연역적 추리라고 합니다. 그죠? 밑에 얘도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인데 이게 예.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놓은 사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딱 이래요.
디덕티브 리즈닝, 그 다음에 인덕티브 리즈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즈닝에 대한 설명도 제가 잠깐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디덕티브 리즈닝은 그죠? 제너럴 프린시플에서 그죠? 하나씩 하나씩 떼가는 거예요. 뭔가를 막 떼요. 디덕트가 뭐예요, 여러분? 디덕션이 제거하다잖아요. 그리고 디덕션 뭐 할 때 일단 subtraction, 디덕트가 결국은 뭐예요? 디덕트가 근간으로 taken or led away, 그죠? 라틴어의 근간이 그죠? 디덕트가 뺐거나 혹은 뭐 가버리거나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디덕트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원래 있던 의미에서, 그러니까 원래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이 전제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전제와 부합하지 않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실생활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스페셜 케이스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어떤 사회 현상에서 뭐 어떤 패턴을 발견했어요. 사람의 뇌가 가장 잘하는 게 패터나이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를 내가 이 살면서 오늘 하루 쭉 살면서 어떤 누군가에게서 혹은 어떤 사물에게서 어떤 혹은 뭐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보는 거죠. 어떤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붙여보는 거죠. 이 스페셜 케이스의 이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어떨 때 이 스페셜 케이스가 생기고 발견되는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티브 리즈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면 결국은 이 스페셜 케이스를 이루는 모든 조건들을 찾아내면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제너럴 프린서플로 확성시킬 수가 있는 거죠. 또 약간 예를 좀 다르게 들면, 그죠? 디덕션. 먼저 이론을 먼저 세워요. 이론을 먼저 세워요. 이론을 먼저 세워서 내가 이론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렇죠. 뭐 예를 들게 좀 애매하네. 응. 뭐 쥐가 패스트를 퍼뜨린다. 라고 내가 이 쥐들을 보니까 이게 뭐 예전에 유럽에서 큰 전염병, 지금도 전염병 때문에 난리지만 그때 흑사병이 돌았었죠. 블랙 플레이그라고 그러죠. 흑사병이 돌았는데 그때 이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쥐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 현상을 보고 하나의 가정을 세우는 거죠. 내가 보니까 쥐 요놈들이 병을 옮기고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아직까지 시어리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런 시어리를 검증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어떤 가설을 세우냐? 시체가 멀쩡했던 사람이 쥐를 많이 만나거나 쥐를 만지거나 혹은 뭐 쥐의 배설물이나 여러 가지의 접촉을 하게 되면 병에 걸린다. 라는 가설을 세운 거죠. 이 가설을 세우고 이제 몇 가지 통제 변이나 변인 요인들을 만들죠. 통제 변인 그다음에 뭐 변경 요인 컴파운딩 베리어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이제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 만들어 놓은 가설을 내가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쭉 관찰해 봤더니 맞는 거야. 진짜로 쥐의 쥐 때문에 비위생적으로 뭔가가 접촉이 된 사람들은 병에 걸리더라.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두 번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observation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덕션은 내가 원래 있던 가설에다가 통계적인 이 케이스들을 다닥다닥 붙여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이었어요. 셜락은 어때요? 셜락. 여러분 셜락 요즘 여러분들의 더 익숙한 셜락은 소설보다는 베네딕트 컴버비치의 그 영국 드라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드라마 자체가 전 영국 드라마들 그렇게 땡기진 않더라고. 네. 약간 좀 냉소적이고 좀 우울한 그런 분위기가. 네. 셜락을 보면 이 사람은 어때요? 한번 사람을 딱 한번 보고 이런 거죠. 뭐 옷에 뭐 설탕가루가 묻어 있어요. 그럼 이 아저씨는 오늘 아침에 도넛을 먹고 왔을 거야. 혹은 이 아저씨의 한쪽 신발은 깨끗한데 한쪽 신발은 더러워요. 오늘 이 사람은 여기 나를 만나러 오다가 뭐 진흙탕 구덩이를 살짝 밟았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당 사항을 유추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패터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신발에 뭔가가 묻는 그 흙탕물이 묻는 그 더러움은 내가 그 구정물을 밟았을 때 생기는 일반적으로 또 뭐 내 옷에 뭐가 묻었어요. 묻었는데 이게 루즈 자국이야. 그러면 보통 루즈 자국은 왜 생깁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내 가슴에 입술을 닿았을 때, 그죠? 혹은 그랬을 때 생기잖아요. 요즘 이 립스틱은 여기밖에 안 바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륜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오늘 오다가 어떤 여자하고 부딪혔다거나 그 몇 가지 패턴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패터닝이에요. 이런 게 패터닝인 거죠. 이 패턴들을 뚜룩뚜룩 모아서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여기 나를 만나러 오는 데까지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를 가설을 쫙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 아니 당신은 나를 오늘 처음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띠어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인덕션입니다. 덧붙이는 거죠, 계속. 막 덧붙여가는 거예요. 자기 패턴에 대한 가설을.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얘기한 논리학에서의 어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약간 좀 사견이긴 한데 지금 대부분 G20 국가 안에 있는 그죠? G20, 좀 더 나아가서 G7에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이 논리가 기반이 된 혹은 문화 자체나 어떤 모든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뭐 사회의 어떤 밑바닥에 있는 이런 근간들이 논리가 되면 논리가 되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뭐 어쨌든 그래서 논리가 이런 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발산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뭔가의 어떤 프로덕티브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아웃컴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빌딩 블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프로덕티브해지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핵심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뭐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맞으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침을 놓는 이 한의사들은 명확하게 여기 침을 찔렀을 때 왜 근육이 풀리고 왜 통증이 사라지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안다는 건 사실에 근간하는데 침술이란 거는 우리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실제 한다는 증거가 없는 기나 에너지의 흐름에 기반한 의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컨셉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이게 저번에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이게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을 확률적으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 미팅을 갔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본 사람의 일본 그 구매 담당자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는 그죠? 이게 진짜로 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로서 어떤 명확함을 전달하지 않고 표정이나 말투, 어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률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반대로 서양 문화에서는 어때요? 서양 문화는 네가 나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는 객관적인 인간성과 어떤 논리를 분리하려고 하죠. 뭐 얘기가 좀 어긋나 좀 많이 나가긴 하는데 어쨌든 16세기 17세기 르네상스를 공부해볼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왜 그 고대 로마 그다음에 그리스 시대의 이 그때 그 예전 고전을 같이 가져와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거를 잠깐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여튼 그래서 논리에는 총 세 가지로 지금 우리가 컴퓨팅 사고에서 포커스를 논리학은 굉장히 큰 영역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한 걸 이렇게 좀 떼오자면 그래서 프리미시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밑바닥 하나 깔아 놓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엑시움. 정말 밑에 깔아 놓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참인 거야. 혹은 이건 무조건 거짓이고 밑바닥으로 이렇게 블락들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블락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얘 위에 얘들을 이제 조합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조합하고 참과 거짓을 이렇게 막 조합해서
우리가 쓸모가 있는, 우리가 원래 원하고자 했던 컨클루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실로지움이라는 3단 논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 컴퓨터가 뭔가를 계산하고 어떤 전체적인 오퍼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얘가 안 있죠, 그죠? 계산적 사고는 모든 학생들에게 유익하다. 계산적 사고는 모든 학생들에게 유익하다. 라는 전제가 있어요. 이건 의심하지 말기로 하자고요. 그래서 또 다른 전제가 있어요. 제미마 판스워스는 학생이다라는 게 있어요. 제미마 판스워스는 학생이다. 그죠? 이 두 개의 전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전제로서 우리가 이 얘네들을 잘 조합을 하면, 그죠? 그죠? 계산적 사고는 제미마 판스워스에게 유익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적 사고는 모든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했죠. 그죠? 제미마 판스워스는 학생이다라고 했죠. 우리가 보통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리잖아요. 계산적 사고는 모든 학생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 그죠?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 그죠? 모든 학생들에게 계산적 사고는, 그죠? 계산적 사고는 이렇게, 그래서 유익하다, 유익하다. 제미마 판서스는 학생이다. 그죠? 제미마 판서스라는 애가 있어. 제미마 판서스를 정의할 수 있는 수많은 게 있겠죠. 뭐 얘는 키가 크고, 얘는 키가 크고, 뭐 잘생겼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성적이 좋고, 뭐 제미마 판서스를 얘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제미마 판서스는 학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집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제미마 판스워스는 학생이라, 교집합이 아니네. 여기 제미마 판스는 이 학생 안에 들어가겠구나. 그죠?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계산적 사고는 제미마 판스워스에게 유익하다라는 이 영역이 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제미마 판스워스가 학생임을 얘기할 때는, 그죠? 계산적 사고가 제미마 판스워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참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A는 B, B는 C, 고로 A는 C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이 3단 논법은, 이 3단 논법을 이런 식으로 조립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엑시움들은 뭐였다? A는 B, B는 C라는 거죠. 사실 우리 같은, 그죠? 우리 같은 고등교육을 다 받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실 뭐 굉장히 당연한 얘기긴 한데, 왜냐면 그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로직이나 이런 논리적 사고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틀이나 도구나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때는 소통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인터넷이나 어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혹은 나의 이론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얘가 나를 좋아해야 되고, 또 혹은 내가 얘기하는 방식을 뭐 마음에 들어 해야 또 그만큼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또 내가 얘기한 걸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뭔가 이 사람에게 더욱 더 추가되는 정보를 얻으려면 그만큼 얘기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이 통신이나 이런 과학 기술이 현대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데 가장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 그래서 아까 벤 다이어그램 잠깐 보면, 그죠? 여기는 되게 재밌는 예로 나눠져 있는데, 슈퍼히어로, 여러분 슈퍼히어로 영화 좋아합니까? 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자이고, 그죠? 그 다음에 범죄, 그 범죄와 싸운다. 범죄와 싸우는, 부자이면서 범죄와 싸우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몇 명이 있죠, 그죠? 그린 에로, 이 사람도 있고, 뭐 슈퍼맨, 그죠? 좀 아이언맨, 그죠? 배트맨. 이 사람들 공통점은 부자이면서 범죄와 싸우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전제를 부자 혹은 범죄와 싸우는, 이렇게 먼저의 이 엑시움을 놓고, 이 엑시움을 먼저 놓고 하나씩 이제 찾아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카르멘 샌디에고는 부자이긴 하지만 범죄와 싸우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제거. 그죠? 캡틴 플래닛은 범죄와 싸우긴 하지만 이 사람이 부자는 아니에요. 사실 만화에서는 사실
뭐 사실 그런 퍼실리티를 갖고 있는 부자 같긴 한데 어쨌든 뭔가 돈이 많거나 그런 리치로 그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고 그죠? 하나씩 하나씩 디덕션을 해가다 보면 이런 어떤 제한된 어떤 결과로 도출이 되는 거죠. 뭐 아이언맨이나 배트맨으로 그죠? 도출이 되는 거죠. 간단한 예였고요.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기호 논리를 사용한다고 하고 이 기호를 사용해야 이제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논리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표기하고 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컴퓨터에서는 불린 로직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불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 이름입니다. 나중에 뭐 책에는 나와 있는 사람이 조지 불이라는 거죠. 예, 19세기 중반 수학자 이름을 만든 기호 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기호 논리 시스템이라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잠깐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잠깐 요걸 한번 보고 갑시다. 요거 링크를 내가 안 걸어놨네. 자, 여기 그림 보입니까, 여러분? Law of Excluded Middle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도 책이 있어요. 한자로 뭐 배중률이라고 합니다. 배중률. 한자로 배중률이라고 하죠. 전 이 얘기 한자로는 처음 들어봤는데 배중률이라고 한다네요. 배중률이란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사회가 아까 제가 약간 예를 들었던 것처럼 확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우리가 명제를 두고 아까 그 엑시움을 밑바닥에 두고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얘기할 수는 있어요. 대부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엑시움이어야 되죠. 엑시움이어야 되는데 이게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경우를 포함한 애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사실 엑시움 자체는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저는 잘생겼습니까? 예.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죠? 예. 그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잘생겼다라는 그 말의 정의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지. 이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잘생겼다는 어떤 이 말의 정의를 굉장히 테크니컬리 뒀다고 생각해봐요. 뭐 좌우의 일치도가 뭐 픽셀 단위로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된다. 뭐 그다음에 눈의 크기가 뭐 전체 얼굴의 비율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되고 뭐 턱과 광대의 뭐 비율이 얼마 이하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피부색은 뭐 RGB 톤에서 뭐 무엇보다 전체 밝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내가 테크니컬리 나눠 둔다면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 왜 그럴 수 없냐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장치냐면 요게 어머나 내 링크를 어디 뒀을 텐데 잠깐만요. 링크가 어머나 저장이 안 돼 있나? 그럴 리가. 바로 검색을 합시다. 근데 여기 붙여놓은 게 재부팅하면서 저장이 안 됐나 보네. 어떤 얘기냐면 어디였지? 여기 있다.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번에 설명은 잠깐 하긴 했는데 되게 이게 좀 저하게 설명을 해서 명확하지 않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서 뭐라도 아니 미안합니다. 요즘 제가 좀 컴퓨터가 좀 이상해가지고 몇 번 재부팅도 하고 막 이러다가 제가 아까 저장했던 게 저장이 잘 안 된 게 좀 있나 보네. 설명을 잘 해놓은 게 하나 있다. 요걸 한번 보죠. 이걸 한번 보죠. 요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진 쿠토라 리안스키라고 해서 이 영상 여러분 괜찮거든요. 제가 링크 나중에 다 옮겨 드릴 텐데 요걸 보면 여기 지금 여러분이 몇 가지 기호를 보고 있습니까? 이게
불대수에서 사용하는 논리 기호들입니다. 인프 이쪽이 있죠. 방향을 딱 보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방향이 어딘 줄 알겠죠. 예. 뒤에 입력 쪽이 여기 뒤에 입력 쪽이 두 개인 애들이 있고 뒤에 입력 쪽이 하나인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요거 요런 것들도 있고 이게 논리 연산을 하기 위한 기호들입니다. 예. 기호들이고 사실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되냐면 컴퓨터에서 왜 어떤 식으로 도대체 그 연산을 하고 뭔가 오퍼레이션을 하길래 왜 우리가 저번 시간처럼 이진법을 배우고 지금도 확률적으로 우리가 사람처럼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를 제거하려고 하는지 왜 뭐 아니면 도라는 거를 계속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지 잠깐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 서킷 알죠? 전자 서킷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예. 기본적인 전자 회로는 뭐 기술 시간이 이런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보통 일렉트릭 서킷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배터리 같은 이런 어떤 에너지를 축전하고 있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어떤 이것이 전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전압이란 걸 만들어내요. 전압을 만들어내는데 그 전압은 축적된 에너지의 표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스라고 나와 있죠. 진짜 에너지죠. 에너지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기의 특성상 전자의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킷이 이렇게 클로즈 돼야 됩니다. 회로가 닫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로가 닫히면 에너지가 흐르고 그 에너지는 어떤 이런 전구 같은 그죠? 어떤 일을 하도록 구성된 거에다가 예, 뭐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열과 빛 에너지의 형태로. 예. 이런 서킷을 그러니까 두 개의 서킷이 같은 전압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이 트랜지스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뭐랄까 이 에너지 그죠? 이 에너지를 닫힌 회로 안에서 사용하는 놈을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얘가 저항이에요, 저항. 얘는 에너지를 쓰는 애예요. 레지스터는 사실 뭐 테크니컬리 얘기하면 피지컬리 얘기하면 일종의 전기가 흐르기 힘든 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전기 뒤에서 이 전압에 의해서 푸시는 하고 있고 그죠? 뒤에서 푸시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쫙 흘러가야 되는데 사실 전자 방향 반대입니다. 그죠? 네, 배웠죠?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전구에 있는 필라멘트가 전자가 굉장히 흐르기 힘든 애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필라멘트가. 네. 그래서 전자가 이 필라멘트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는 의미가 뭐냐면 전자가 다른 이 필라멘트를 구성하는 원자들하고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 뭐 어때요? 여러분 마찰열이라는 게 생기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찰열은 아니지만 마찰열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마찰열이 생기고 그 열이 필라멘트를 달구게 되고 필라멘트를 어느 정도 달구게 되면 우리는 흑체 복사를 하게 되죠. 어떠한 물질이든 절대 영도, 그죠? 마이너스 273도 혹은 0K가 0켈빈이 아니면 어떠한 물질도 복사를 하게 돼요. 그죠? 그걸 흑체 복사라고 하죠. 그죠? 그 흑체 복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빛을 내서 전구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원리인데, 서킷의 원리인데, 그죠? 이 서킷이, 그죠? 열리고 닫히고 하는 개념이 이런 식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구를, 이 저항을 표시하는 기호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서킷이 열리면 전압은 여기랑 얘는 동일한 전압이 된 거예요. 왜냐면 흐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압력이 그대로 여기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이 사이를 요런 트랜지스터라는 애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트랜지스터는 뭐 하는 애냐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얘 그림 한번 잘 봅시다. 그림 희한하게 생겼죠. 이 그림은 그죠? 양 끝이 회로를 연결하기 위한 이 전체의 대부분의 전류가 흐르기 위한 입력과 출력입니다. 이거를 소스랑 드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소스라고 하고 여기를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뭔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 스위치 같이 생긴 놈이 있어요. 얘가 게이트입니다. 이걸 게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총 다리가 3개입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그냥 쳐보면 트랜지스터는 보이죠? 다리가 3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게이트, 하나는 드레인, 하나는 소스예요. 자세한 얘기 또 계속 지나가면서 합시다. 안에 있는 내용, 안에 있는 이제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반도체인데, 이건 지나가면서 뭐 시간 나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줌 수업으로 인터랙티브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애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도냐면, 이 트랜지스터라는 애는 어떤 식으로 도냐면, 어떤 애냐면, 이 드레인과 소스가 이어져 있으면 전기가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요 사이가 반도체예요. 지난 시간에 반도체 한 거 기억나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전기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누가 결정해 주냐면 이 게이트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 게이트라는 애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전압이 인가되면 이런 식으로 전압이 뭔가 인가가 되면 여기가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스위치처럼. 그래서 트랜지스터라고 부릅니다. 스테이트를 바꾸죠. 트랜짓 하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게이트에 전압이 이렇게 인가되면요. 높은 전압이 올라갔죠. 그죠? 전압이 이렇게 인가되면 여기에 있는 이 전압에 의해서 여기 반도체 부분이 반도체 부분에 전개가 들어가게 되고 이 전개가 일종의 채널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그림 같은 경우는 이 게이트에 전압이 흐르지 않아야 아니구나. 맞죠. 전압이 흐르지 않으니까 지금 이 전압의 이 저항이 에너지를 못 쓰고 있는데 이게 스위치가 딱 연결되면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게이트의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이 지금 보면 그죠? 이 전압의 이 높낮이 볼테이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전류를 사용해서 이 드레인과 소스로 흐르는 전류량을 조절하는데 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로 컴퓨터가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칩들과 디지털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칩들은 다 이 원리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두 다. 가장 빌딩 블락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이걸 논리적으로 사상을 해놨죠. 그래서 전기가 흐를 때는 우리가 1이라고 하고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0이라고 하자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제가 했던 디지털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로직을 왜 배우냐면 컴퓨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흘리고 안 흘리고 뭐 단순하게 뭐 스위치를 켰다 안 켰다라고 볼 수 있죠. 얘네들이 여러 개로 조합이 돼요.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냐면 얘네들이 조합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요거 좀 이따 보고 어쨌든 얘네들을 조합해서 어떤 우리가 논리적인 이런 논리 연산을 할 수 있게 돼요. 너무 길게 너무 이렇게 많이 가네. 자, 그래서 자, 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컴파운드. 자, 기본 논리.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했던 게 기본 명제였습니다. 그죠? 기본 심플 프로포션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엑시움이라고 만들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전제들을 기본 명제라고 두고 얘네들을 그죠? 아까 얘기했죠. 얘네들을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다른 어떤 명제들을 만들어냈어요. 나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죠? 이제 체인 룰 같은 거죠.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컴파운드 프로포지션인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것 또한 명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죠. 논리학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정수론도 들어갔고 뭐 이렇게 막 저기 뭐라 그러냐 그걸 뭐라 그러지? 컴포지션 조합수학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하여튼 수학의 영역이 되게 많아요. 수학과 친구들 오늘 좀 신날 수 있겠네요. 내가 설명을 잘 못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뭔가를 만들 때 컴퓨터에서는 일부분만 가져옵니다. 이 논리학에서. 그러니까 그 중에 부을 논리를 가져오는 거죠. 부을 논리를 가져오고요. 이 논리들은 무조건
참과 거짓으로 나뉠 수 있어야 되는 명제들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들을 만들기 위해서 합성하게 조합을 하기 위해서 접착제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AND, OR, implies는 잘 쓰지 않지만 이거 조합 형태로 쓸 수 있게 되고요. not 이렇게 네 개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별것도 아닌 것들이 모여서 굉장히 복잡한 논리와 이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약어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아까 기호로 만든다고 했죠. 기호로 만들어야 우리가 이해도 빠르고 누구한테 전달하기 쉬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m hungry를 P로 만들고 I am cold를 Q로 만듭니다. 그러면 I am hungry and I am cold 이 두 개의 명제가 조합돼서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이게 조합돼서 나오는 이 조합의 기호 이 표기를 P and Q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몇 시간 하고 있냐? 네. 여기 이해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제가 했던 얘기 드린 거고. 그래서 규칙 1 모든 것들은 기본 명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이 빌딩 블락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지금 하나하나의 엘리멘트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규칙 하나 정해 놓는 거죠. 어떤 단일 문자를 우리가 만들자. 일단 단일 문자로 하나로 이렇게 대치를 시키자. 명제를 시킬 거고 이 명제들은 무조건 참 아니면 거짓이어야 된다라는 첫 번째 규칙을 세우고 두 번째 규칙을 보죠. 그러면 하나의 박스, 그죠? 이게 문자 형태죠. 예, 박스가 우리가 얘기했던 이 명제, 그러니까 이 엑시움이나 이 뭐라 그러죠? 스테이트먼트, 프로포지션을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도 명제다 봅시다. 박스 앤드 박스. 자, 이게 컴포지션이죠. 예, 컴파운딩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컴파운드 된 결과도 여기에 있는 이 5개, 6개 결과도 스테이트먼트가 돼요. 자, 그렇다면 박스 앤드 박스도 명제고 박스 오어 박스도 명제예요. 그죠? 박스 implies 박스도 명제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 하나하나들이 또 다 박스로 그죠? 지나가게 봅시다. 그래서 책에 이 내용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게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이게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21세기 사람들한테는 그죠? 21세기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받은 사람 이거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P and not Q or R 그죠? 괄호가 두 개 있습니다. 괄호가 있습니다. 이 괄호는 이 연산과 이 연산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구분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P and not 괄호 열고 Q or R이에요. 자, 그러면 P랑 Q랑 R은 아까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그죠? 뭐였어요? 어떤 단일 문자가 명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P랑 Q는 PQR은 명제예요. 얘네들은 명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박스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럼 규칙 1 써서 박스로 교체를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박스가 됐으니까 일단 한번 봅시다. 박스가 됐으니까 되는데 규칙 2B에 보면 무엇 오어는 그죠? 예, 박스 오어 박스도 명제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가 뭘로 됩니까? 명제니까 뭐예요? 박스가 되죠, 박스. 그래서 이거 박스가 돼요. 그리고 F에 보면은 명제를 갈로를 쳐서 이 연산 순서를 바꿔 우선순위를 만들어 놓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연산 얘도 결국은 결과는 명제인 거죠. 그래서 이 괄호도 없애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box and not box로 치환이 됐죠. 자, 그러면 또 똑같이 아까처럼 not box는 뭐예요? 똑같이 명제예요. 그럼 이 결과도 결국 뭐예요? box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그죠? 그래서 얘도 아이고 그래서 얘도 그죠? 얘도 박스가 돼요. 이제 이렇게 박스가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얘가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박스 하나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박스 앤드 박스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봤던 그죠? 우리 마지막으로 봤던 어때요? 박스 앤드 박스는 명제죠, 그죠? 명제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가 하나의 박스로 만들어져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 이 얘기는 P and not 괄로 열고 Q O R 괄로 닫고 이거는 명제라는 거예요. 명제로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죠. 컴퓨터로 연산할 수 있는 애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참과 거짓으로 명확하게 나눠지는 명제기만 하면 연산을 할 수, 이 애를 갖고 연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컴퓨터 ALU가 그 컴퓨팅 계산한 이 가운데 있는 칩이 결국은 모든 연산을 더하기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 연산을 수행해서 더하기를 하게 돼요. 요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요것도 한번 제가 심화학습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논리 자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결국은 우리가 잘 뜯어서 보면 몇 개 우리가 규칙을 놓고 그렇죠? 몇 개 규칙을 놓고 이렇게 치환 연산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게 어떤 성격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림 보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좀 가서 나중에 코딩 같은 거 이제 나중에 시간 나서 좀 하게 되면 약간 이런 모양을 잠깐 이렇게 예제 같은 거 보여줄 때 결국은 이것들이 모여서 여러분 휴대폰에 게임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는 모든 프로시저를 만드는 근간이 돼요. 다 분해해놨죠. 하나 다 분해해놨죠. 대충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뭐 나머지는 사실 뭐 이런 거는 뭐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뭐 노트 뭐 얘는 명제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박스 두 개 나오거든. 박스가 두 개 나오는데 이걸 뭐 어쩌라고? 이건 뭐 연산할 수 있는 뭔가 없어요. 규칙이 없잖아요. 우리 규칙이 없잖아요. 규칙 DD로 오면 그러니까 규 2D가 얘잖아. 얘잖아요. 얘인데 왜 이걸로지? 나 좀 있어봐. 얘랑 얘랑 같다는 거구나. 얘랑 얘랑 같다는 건 그건데요. 어쨌든 얘랑 얘랑 같다는 어떤 연산도 없고 이 노트 박스가 기본으로 박스 하나가 되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규칙은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뭐 대치할 수도 없고 얘는 박스 두 개만 놓고 뭐 하면 박스가 하나면 모르겠는데 박스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얘는 명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정의했던 정의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 정의나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뭐 아까처럼 봐봐요. 아까처럼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I am hungry and I'm cold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거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논리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 논리를 이런 리터럴로 내면 전달하기도 힘들고 사실 이해하는 데는 편하지만 누군가한테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만들어 놓는데 이 기호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오퍼레이터로 이제 치환을 해놨어요. 이런 오퍼레이션을 오퍼레이터라는 애로 치환을 해놨어요. 그래서 봅시다. AND라고 있죠. 이게 여기 있는 애들이 컴퓨터에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블링블락이니까 이해는 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AND는 논리 곱이란 이름이고요. 그래서 로지컬 멀티플라이라고 해서 두 개가 다 참이어야 참이어야 여기서는 지금 결과는 얘기하지 않는데 and, or, implies, 동치까지는 그러니까 동치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같다 이런 식으로 써요. 이항연산이에요. 입력이 두 개 들어가는 거죠. 아까 처음에 그 논리 기호 본 거 기억나요? 논리 기호? 아까 우리 봤다 논리 기호들 아까 처음에 봤다 논리 기호들 그죠? 얘네들이 보면 입력이 두 개씩이죠. 그죠? 입력이 두 개씩이에요. 하나인 애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입력이 하나인 애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not 박스 같은 경우는 박스가 두 개 필요하지 않죠. 박스 하나만 있으면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입력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implies를 여러분 책을 보면 이게 되게 애매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요거는 제가 동영상 심화학습의 동영상 하나 넣어놓을게요. 이거 되게 설명을 잘 해놓은 게 있는데 implies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면 implies는 전제가 잘못됐으면 결과는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전제가 잘 돼 있어야 전제가 먼저 참이어야 내가 그거를 포함하는 논리를 검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사실 컴퓨터 이제 이
컴퓨터 연산을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연산이긴 하지만 사실 implies를 연산 오퍼레이터로 대체해 놓진 않았어요. 이건 없어요. 이건 좀, 예, 이건 좀 다 가면서 또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여러 가지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논리고부터 한번 보죠. 그러니까 end는 이거예요. 둘 다 참여해야 참인 거야. 그래서 인풋 두 개가 들어가죠. 얘 둘 다 참여해야만 참이에요. 둘 다 참여해야만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얘는 end예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논리 합. 네, 익스크, 디스정션. 컨정션, 디스컨션 이렇게 나오죠. 예. 컨정션, 디스정션 이렇게 나오죠. 디스정션, 그러니까 디스정션은 뭐예요? 디스정션은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참이 있으면 참이에요.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입니다. 이게 오어예요. 오어. 근데 우리 진짜 리터럴리 그렇죠. 오어가 그런 말이잖아요. 뭐, 뭐, you love me or you love me or I love you. 네가 나를 사랑하거나, 혹은, 네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그죠? 둘 중에 한 놈만 사랑하기만 하면 연애는 지속이 돼요. 그렇죠? 예. 둘 다 사랑하지 않아야 연애가 지속이 안 되겠죠. 예. 얘가 좀 바보 같네요. 여하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 곱이고요. 디스정션이고. 그 다음에 implies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설명하면 되게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프로퍼티 첫 번째 그러니까 Q는 P를 함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P는 Q를 함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P가 이런 거죠. P는 모든 강아지는 포유류야. 모든 강아지는 포유류야. 이거 제가 이거 다시 올려드릴게요. 여기서 나온 예 중에 하나였어요. 모든 강아지는 마머리야, 그죠? 포유류야. 네 집에 사는 그 애완동물이 개라면, 그죠? 개라면 개도 포유동물일까?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복잡해져서 그냥 이렇게만 여기서는 이렇게만 이해하고 지나갑시다. 프로포지셔닝 먼저 되는 그러니까 Q를 포함하는 선제 전제 조건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뒤에 거 보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참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냥 안 봐요. 근데 얘가 무조건 참이어야만 뒤에 오는 이 함축되고 있는 이 컨디션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을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 이거 제가 심화학습에 올려놓을게요. 이거 저보다 설명 되게 잘해요. 예, 이걸 설명을 할 수 있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계속 할 얘기라서 가면서 조금씩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 이런 것도 있고요. implies도 있고 여기 뒤에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스탑해서 볼 수 있죠, 그죠? 읽어보시면 이해는 갈 거예요.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도 있는데 역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역이 성립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소 아니다. 이게 뭐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어쨌든 implies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는 순서가 있어요. 무엇을 먼저 프로포지션을 두냐가 의미가 있는 연산이에요. 자, 그리고 동치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같냐 틀리느냐를 보는 거예요. 둘 다 같아야 참인 거고 둘 다 좀이라도 하나가 틀리면 그죠? 하나라도 틀리면 거짓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틀리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둘 다 같아야 안에 있는 값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랑 같으면 이런 연산입니다. 이런 연산입니다. 동치입니다. 연산이 여러 개 있죠. 그죠? 이게 not은, 이거 not은 얘기할 거 없죠. 그냥 not 붙이면 그냥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인풋도, 그러니까 얘는 인풋도 하나밖에 없죠. 그죠? 하나 들어갔는데, 하나 딱 들어갔는데, not 연산을 딱 하게 되면 그냥 얘는 뒤집어져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 가다가 not 딱 하면 뒤집어져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다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다른 애들은 이항 연산자라고. 자, 그리고,
요거는 뭐 간단한 논리인데, 그죠? 이거 너무 당연해서 뭐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죠? 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합성명제 있죠? 이게 괄호입니다, 괄호. 괄호입니다, 그죠? 괄호. 네, 그래서 이걸 연산하기 위해서 P랑 AND 요거를 해야 되겠는데 AND 연산을 해야 되겠는데 AND 연산은 양쪽에 있는 박스 두 개를 갖고 하죠. 근데 연산을 하려고 보니까 얘가 아직 연산이 안 끝났어요. 컴파운드 프로포션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괄호에 있는 애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컴파운드 프로포션의 기본 뭐예요? 괄호를 먼저 해야 돼요. 괄호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왼쪽부터. 이쪽이 여러분한테 이게 왼쪽인가? 여러분 오쪽이 왼쪽이나 이쪽이 왼쪽이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프로포션은 순서가 다른 자기 밖에 있는 애들보다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먼저 보는 거죠. 여기 만약에 true다. 그리고 여기 true다.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체인 룰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명제를 조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호학을 도입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코딩하는 사람들도 연산 구조를 자기가 이렇게 쓰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예, 어쨌든 이건 논리학이라서 약간 좀 수학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죠? 수학이긴 한데 굉장히 좀 이렇게 숫자로 떨어지지 않은 그런 굉장히 좀 상위 영역의 수학이긴 한데 숫자로 안 나오잖아요. 이건 이게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해야 돼요. 그러고 거기다가 밑바닥까지 엑시온까지 두고 가요. 그죠? 되게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그런 학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괜찮은 예가 책에 있는데 잠시만 봐. 왜 이렇게 느리지?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PQR에서 방금 이 연산 있죠.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P, AND, NOT, QOR이라는 이 연산을 주어 총 몇 개, 그죠? 한 명제당 참과 거짓으로 나뉘어요. 그죠? 한 명제당. 그래서 한 명제당 두 가지의 스테이트를 갖고 있고 그 두 가지 스테이트가 세 개가 뭉쳐지면 결국은 2의 몇 승입니까? 두 가지 조합이 세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그죠? 세 개,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그죠? 세 개 연달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2의 3승인 겁니다. 그래서 총 가지수가 8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프를 만들게 되고 이 진리표라는 게 사실 이게 전자공학도들은 이제 이거를 2학년 때 배웁니다. 디지털 공학이라고 해서 어떤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리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회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 수는 없어요. 먼저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두고 이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한 입력 조합을 찾아야 돼요.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이거 지금 봅시다. 이게 자, 아까 얘기했던 이 트랜지스터죠. 얘를 가지고 컴퓨터에서 어떻게 써먹냐면 지금 여기 아까 간단한 내용이 설명했죠. 컬렉터 이미지 기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랜지스터의 전자기호는 이렇게 생겼고 베이스 그죠? 여기는 베이스라고 돼 있고 그죠? 여기 베이스가 아니라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게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이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러요. 이 친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옆에 회로 보이죠? 옆에 회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하면요.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얘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스위치에 따라서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죠? 회로 흐르는 거 설명하는데 이거까지 볼 필요 없고요. 전자공학도 친구들 할 거니까 이건 볼 필요 없고 여기서 이렇게 회로 구성해서 이 친구가 버튼을 누르면 이 친구가 버튼을 누르면 누를 때 그죠? 누를 때 전기가 흐르는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지금이야 당연히 이제 입력이 하나밖에 없죠. 입력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단항 연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단항 연산이 되고 당연히 또 회로를 다르게 만들면 얘가 이게 낫인데 얘가 손가락을 올리지 않았을 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로를 좀 바꿔서 아까 회로하고 좀 다르죠. 아까 회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까 회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회로를 좀 변경을 해서 이 회로를 좀 변경해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꿔 놓으니까
반대가 돼요. 낫 게이트가 되죠. 누를 때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낫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낫 연산을 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대충 이제 슬슬 감이 옵니까? 디지털 컴퓨터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논리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연산을 하기 위해서 회로를 짜야 되고 회로를 짜기 위해서 진리표를 만들어 놓고 진리표를 만들어서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컴파운딩 한번 봅시다. 컴파운딩 연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두 개인 이런 애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딱 여러분 보면 여기 이 회로를 잘 보세요. 이 회로를 보면 A, B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이트, 그죠?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연결이 돼야 여기서 이렇게 쪼로록 전기가 흐르거든요. 여러분들 마우스 보이나? 안 보이나? 여기 게이트가 전기가 들어와야 전기가 이렇게 쪼로로록 흐른단 말이에요. 똑같이 여기서 전기가 들어와야 여기서 전기가 쪼로로록 흘러요. 그래서 여기 빛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예요? 딱 봐도. 두 개 같이 들어와야 불이 들어와요. 이게 뭐예요? 어머나. 뭐지? 어? 아,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논리 기호 중에 뭐예요? 이게? 아이고, 두 개가 참이어야 예,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여기 논리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는 AND예요, AND. 그죠? 두 개가 다 전기가 들어와야 여기로 전기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 논리표 아까 AND 게이트 논리표 봤죠? 양쪽 다 참이어야 1인 거예요. 양쪽 다 1이어야 1인 거예요. 하나라도 0이면, 그죠? 하나라도 0이면 다 0이죠. 그죠? 지금 여러분 왜 논리하는지 이제 대충 이해되죠? 컴퓨터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걸 조합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연산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한 거 보면, 그죠? 하나만 누르면 불 안 오죠? 그죠? 그죠? 하나만 누르면 불 안 와요. 마지막, 그죠? 둘 다 전기가 들어와야 불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전기 또로록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양쪽 두 개 다 눌러야 전기가 오게 되죠.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엔드의 예고. 이것도 이제 심화학습 올려놓을 테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심화학습 올려놓을 테니까 이런 거 보세요. 그래서 어이구야 어디까지 가 있냐?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원래 그 심화학습을 이제 제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직접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시간 없어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 좀 내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여러분? 아 시간이 없네 그리고 없는 건 아니네. 거의 비슷하게 딱 맞췄네요. 아니네, 맞나? 그러네. 좀 넘었네. 그래서 1시간 정도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래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논리 있죠. 이 연산자들을 통해서 컴퓨터의 전기를 어떻게 흘릴 거냐. 이게 밑바닥, 이 회로의 원리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회로가 어떻게 흐르고 뭐 이런 건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이렇게 돈다는 걸 이해해야 이 논리 게이트나 이 논리 진리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거를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뭐 당연한 건데 이거 왜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약간 이 모티베이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컴퓨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다른 어떤 개념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뭐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 입력 뭐 P5 나 이거 뭐 의미 없죠. 얘는 어떤 P의 반대값이 나오는데 P의 반대값이랑 P의 반대값 그냥 P의 참이었다. 그럼 얘는 P의 거짓이죠. 그러면 P가 참이든 거짓이든 5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5화니까 얘는 항상 참이 나온 거지. 그죠? 그런 것처럼 반대로 참이든 거짓 절대로 얘는 두 개 값이 같을 수 없으니까 얘는 결코 참이 나올 수 없죠 결과가.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여기 이제 쿼리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요 게이트도 요 내용은 여러분들 책에 있으니까 한번 요 게이트 모양들을 한번 보세요. 예, 요 게이트 좀 요런 모양은 정도 요 정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더 적은 수의 게이트를 사용하는 건 선호. 왜냐면 당연하죠. 게이트 하나 만드는데 아까 봤어요.
트랜지스터 하나 들어가잖아요. 트랜지스터를 걔 트랜지스터 그 친구도 아까 그 유튜브 찍으려고 트랜지스터 어떻게 돈 주고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저번에 그 칩 확대한 거 칩 확대한 거 봤죠? 칩 확대해가지고 막 1 마이크론 그 도선 길이 그 폭이 1 마이크론이었던 거 봤죠? 지금 여러분 칩의 이 도선 폭이 어떻다고 그랬죠? 이 나노미터 레벨까지 내려갔죠. 지금 삼성은 3나노 공정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 예. 지금 TSMC는 6나노 공정을 6나노 7나노 공정을 잘 괜찮은 수율로 뽑아내고 있죠. 애플폰들처럼 잘 뽑아내고 있죠. 얘네들이 결국은 그 나노 스케일의 이 트랜지스터들이에요. 아까 그 까만 거 있죠. 그 까만 것들이 나노 스케일까지 내려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의 트랜지스터를 모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연산들을 할 수 있는 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런 논리 회로들이 있죠. 한번 볼까요? 네, 뭐 간단한데, 그죠? P와 Q가 두 개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이 논리 회로 한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P와 Q가 동치일 때만 출력이 참인 논리 회로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P랑 Q가 같아야지만 여기가 참이 나온대요. 볼까요? P랑 Q랑 참이 들어갔다고 봅시다. 참이 들어갔다가 봅시다. P랑 Q랑 P, Q. 네. 자, 둘 다, 자, 만약에 뭐 0, 0 들어갔다고 봅시다. 거짓이죠. 네. 그러면 여기 거짓, 여기 거짓입니다. 그럼 얘는 AND 게이트니까, 그죠? 얘는 AND 게이트니까. AND 게이트는 뭐예요? 양쪽이 다 동일해야, 똑같아야 참이 나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양쪽 다 참이어야만 참이 나옵니다. 그죠? 네. 둘 다 거짓 들어갔으니까 얘는 거짓이 나올 겁니다. 그죠? 네, 0이 나올 겁니다. 얘는 봅시다. Q는 어때요? Q는, 자, 원래 아까 P에 0 들어갔죠? Q도 0이죠? 0, 0 들어갑니다. 그죠? 0, 0 들어가는데 얘는 낫 게이트예요. 그죠? 낫 게이트. 낫 게이트는 출력이 어때요? 뒤집어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1, 1 들어갑니다. 그죠? 얘 둘 1, 1 들어갔으니까 둘 다 참 들어갔으니까 엔드 게이트니까 뭐 나와요? 1 나오죠. 그죠? 뭐 잘못됐다. 맞네. 그죠? 그래서 P랑 Q랑 값이 같잖아요. 동치잖아요. 그래서 값은 어떻게 나와요? 1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오화 게이트니까, 그죠?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인 거잖아. 그죠? 똑같이 해보는 거죠. 얘랑 다르게. 얘는 1이고 얘는 0이야. 해봅시다. 그러면 뭐 여기는 사실 해볼 거 없고, 그죠? 왜냐면 0이랑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들어가면 얘는 0이 나오니까, 그죠? 얘는 0일 거고. 얘 같은 경우 봐봐요. 둘 다 지금 낫 게이트인데 하나를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 값이 다르면 둘 다 낫 게이트니까 P 같은 경우는 지금 1이죠. 그래서 여기 P는 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Q는 어때요? Q는 0이죠. 근데 얘는 뒤집어져서 1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잠깐만. 맞나? P가 1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 P가 0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Q가 0이죠. Q 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1이고. 둘 중에 하나가 1이니까 1이 나올 거고. 얘도 0이고. 뭐 잘못됐다. 제가 뭐 잘못하고 있나? 잠깐만. P가 1이잖아. 1, 0 들어가고. Q 0 들어가 1 나오고. 그러네. 맞네. 0이랑 1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하나라도 0이면 얘는 뭐예요? 0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제가 헷갈리고. 좀 이제 알겠죠? 예. 아까 여러분 봤던 그 트랜지스터 회로 있죠? 이 회로들을 지금 이렇게 로지컬하게 이렇게 기호 형태로 표현만 해놨지 똑같이 그렇게 회로를 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게 바로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우리 세 번째 시간인가에 얘기했던 애니악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애니악이. 그래서 애니악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진공관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진공관이라는 걸 사용해서 0과 1을 표현했고 이 회로를 만든다는 게 결국 뭐였어요? 배전반에서 전기 뽑아서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저번에 그 아날로그 컴퓨터 잠깐 우리 봤었죠? 그 배전반처럼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서 굴렸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회로들의 소자의 비헤이비어가 아날로그면 아날로그 컴퓨터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트랜지스터처럼 전기가 흐르냐 안 흐르냐로만 구성이 되면 그건 디지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내려갑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 로지컬 연산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실제로 이걸 갖다가 뭘 하느냐에 대한 예를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예, 제가 솔직히 요구사항 다음 시간에 좀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요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정규 수업을 2개를 할 거고요. 예, 녹화를 하든 뭐 생방을 하든 일단은 오늘 녹화 방송 한번 해봤어요. 해보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또 좀 봐야 되니까 제가 녹화 방송 안 해봤으니까 그죠? 제 녹화 방송 여러분 이제 리플라이 한번 보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따라서 또 이제 생방을 하든 그 생방 시간을 여러분 의견처럼 많이 늦춰서 예, 오해할 수 있도록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양새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오늘 시간 요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걸 좀 더 진행을 해서 실제로 이 논리 이 연산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 조합해서 어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응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공지를 또 할게요. 줌 수업은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수업은 동일하게 우리 저기 수학과 화학과 전자바이오 물리학과 방하고 그다음에 국제통상학과 방에도 동일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의견이 있거나 뭔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거나 쪽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긴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